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시간이죠.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후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술은 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지만 네.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네. 보통은 젊었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 시작되지만 자각하지 못하다가 암과 같은 신체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40, 50대가 되어서야 이런 금주 치료 등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낮은 인식이 젊은 층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오늘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경험한다고 하죠. 그만큼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자, 오늘은 술이 병이 되는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란 병으로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흔히 알코올 중독으로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의 질환명은 알코올 사용 장애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으로 세분화해서 사용되다가 몇 년 전 개정된 진단 기준에 의해서 알코올 사용 장애로 변경됐습니다. 네. 중독이라는 어감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느낌을 줄이고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것이 잘 강조된 용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사회적인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 바로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건데, 자, 이런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2014년에서 2018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 네. 2018년 기준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진료 환자는 7만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남성 환자는 5만 7,692명, 여성은 1만 7,010명으로 집계돼 남성 환자가 여자보다 3.4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 환자가 더 많고. 네. 그렇다면 연령별로도 좀 살펴볼까요? 진료를 받은 20, 30대 환자는 2018년 기준 각각 6,607명, 그다음에 30대는 9,201명이었습니다.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도 2014년 1,582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2,01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환자 수로만 보면 40, 50대가 각각 1만 5,256명, 또 1만 9,293명으로 가장 많지만 이는 환자들이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20대부터 알코올 사용 장애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경각심이 좀 낮다 보니까 병원을 찾게 되는 건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한 후라는 거네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나이 때부터 알코올 사용 장애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신철민 교수는 맥주 4캔에 10,000원, 소주 2병에 3,000원에 판매되는 지금 현재의 환경이 이제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젊은 층이 이제 좀 늘게 되는 경향을 네. 만들고 있고, 또 젊은 층에서 과음 후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술자리에 나가서 과음을 하는 행위가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처음에는 단기간 금주도 해보고 조절도 하지만 나중에는 문제 음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대인관계나 직업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나는 젊은 나이기 때문에 알코올 사용 장애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중독이 되는 질환인 만큼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중독에 이를 정도가 되는 걸까요? 알코올 사용 장애는 중독적 물질 사용에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 요인과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고, 이런 알코올 사용이 반복되면서 뇌의 중독 회로가 이제 강화돼 형성되는 뇌의 질환입니다. 유전적인 취약성과 알코올 사용 장애에 쉽게 이완이 되는 경향이 있는 성격적, 기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상황적, 심리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알코올 섭취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과정이 학습되면서 우리의 뇌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특히 알코올은 도파민 등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하는 뇌의 보상 회로에서 기능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점차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이 강화되고 섭취하지 못하면 금단 현상을 느끼게 되도록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취약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다면 그 자식도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가요? 네. 그 알코올 사용 장애는 유전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많은 정신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조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모 중 한 명에게 그 뭐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으면 자식에게 알코올 사용 장애가 생길 확률이 25%나 됩니다. 네. 따라서 부모, 형제 중 한 명이라도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사실을 좀 자각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사람이 특히 알코올 사용 장애에 좀 취약할까요? 걸릴 위험이 높을까요? 좀 숙취에 시달리면서도 음주량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술을 마신 다음 날 해장술을 마시거나 혹은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법으로 술을 찾는다면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알코올은 통제력과 판단력을 목표 지향적으로 이제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뇌의 영역인 그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인데 알코올 중독이 진행될수록 알코올 사용에 대한 통제력 발휘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또 어릴 때 음주에 노출된 이들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전두엽의 기능 발달이 10대 그리고 뭐 20대 초반까지도 이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담배나 도박, 마약 등 다른 중독 물질 중독에도 좀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네.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을 경험하거나 음주운전 등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음주 형태를 보인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굉장히 좀 주의해야 하는 그런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하면 항상 의견이 좀 분분한 게 도대체 얼마나 마셔야 알코올 사용 장애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마셔야 질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팍포금을 했을 때 병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병인 건지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개개인의 술에 대한 뭐 감수성, 그러니까 주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뭐 양에 의해서 진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행동의 양상과 그에 따른 생활의 변화,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를 모두 고려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마셔도 내가 알코올 사용 장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 이런 게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는 다음 4가지 질문 중에 2가지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좀 병의원을 방문하실 것을 좀 권유드립니다. 네네. 뭐 한 가지에 해당해도 알코올 사용 장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술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 술을 마시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귀찮을 때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음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까? 네. 네 번째로는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숙취를 없애고 기운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실 때가 있습니까? 네. 등이 해당됩니다. 네. 예. 이 4가지 질문 잘 유의해서 보시고 본인의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시지 않을 때 금단 증상 같은 게 나타난다면 알코올 사용 장애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알코올 사용 장애에 걸리면 우선 신체적으로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을 때 식은땀이 나고 뭐 손, 눈꺼풀 등이 떨리기도 하며 심리적으로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고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라면 알코올 사용 장애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알코올 사용 장애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다양한 합병증을 가지고 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울증, 불안장애인데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우울한 기분을 느끼기 쉽고 술 외에는 이제 흥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알코올성 치매의 위험성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알코올은 혈액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고 뇌혈관을 팽창시키며 뇌압을 상승시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체내 산소가 부족해지고 두통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과도한 음주는 뇌의 인지 영역에 손상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되며 증상이 심해지면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술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뭐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 신체 건강 역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알코올은 간에서 생성된 분해 요소에 의해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화학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 술을 마시면 알딸딸하고 뭐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바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이 물질은 알코올보다 최대 30배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네. 뭐 숙취, 뭐 근육통,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심장의 수축 능력을 저하시켜서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과도한 음주로 손상된 간세포는 재생되지 못하고 간염, 간경화 등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알코올 사용 장애가 심해질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알코올 사용 장애로 사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호흡 근육에 마비가 와서 숨을 못 쉬어 사망하는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5% 이상으로 높아지면 호흡과 심박동을 관장하는 그 뇌의 중추가 마비됩니다. 술 마시고 취한 채로 야외에서 잠들었다가 추위 등으로 객사할 위험도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알코올 과량 섭취로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도를 막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알코올 습관, 이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이든 주변에서 알아차렸을 때 빨리 적절한 치료를 잘 받는 걸 텐데요. 의학적인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주량이 많고 내성과 금단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독 치료를 위한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음주에 대한 욕구를 줄여주는 항갈망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 음주와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고 충동을 조절하기 위한 정신치료, 우울증, 불안증과 같이 동반될 수 있는 다른 정신질환의 치료 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을 해줘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치료를 잘 받겠다라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실제 처방한 약물을 제대로 먹지 않고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래 치료만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요. 병원에 입원해서 술 섭취를 차단하고 정신이 좀 맑을 때 치료 동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심장, 간 질환이 있어서 술을 반드시 끊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입원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통은 한 7일에서 10일 정도입니다. 알코올 금단 시기가 지나가는데 7일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환자가 입원하면 약을 써서 몸에서 알코올을 빼내는 해독 치료를 하고요. 각종 검사를 통해서 손상된 장기 등에 대한 치료를 병행합니다. 더불어 술에 대한 욕구를 덜어주는 약물 치료도 이루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치료와 함께 음주 습관을 잘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생활 속 건강한 음주 습관으로는 먼저 본인의 주량에 따라 절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 음주 전 식사는 든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빨라져서 좀 취하고 간과 위장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죠. 또 음주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습관도 필요한데요. 물은 체내 알코올 농도를 낮추고 흡수를 떨어뜨리며 그 활발한 이뇨작용으로 알코올을 체내에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를 할 때는 이왕이면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족,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면 스트레스 해소와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술을 적절히 마신다면 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과하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병이라는 인식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적절한 치료로 행복한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디인 여기까지고요. 유수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